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에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분들의 한 70% 정도 이상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요. 핵심은 자가 면역 항체 때문에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망가졌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하나로 탁 줄여서 진단명으로 붙인 것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으신 갑상선 약을 먹는데도 왜 피곤해?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 주니까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면 갑상선 약을 먹고 보충을 시켜서 좋아져야지 되는데 왜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도 에너지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듯이 계속 피곤하고 힘드냐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궁금증인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갑상선 자체가 완전히 이제 고장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지 돼요. 이 초음파 검사를 하면 갑상선이 너무 많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많이 망가져 있거나 이게 뭐 실질 조직이 거칠어요, 또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갑상선이 이미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갑상선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부어 있다 이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갑상선 세포가 망가진 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부족하게 남아 있게 되고, 또 약을 먹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갑상선이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 줘야지 되는데 항상 일정한 양만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몸이 좀 딸리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상선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갑상선의 혈액순환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목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이 갑상선에 있는 혈관을 조절해서 혈액순환량을 조절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 몸의 혈액순환량이 많아야 갑상선에도 보내줄 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혈액순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쳤을 때도 이 갑상선으로 보내는 혈액량 자체가 적으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나머지 그 기능들을 갑상선에 계속 보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갑상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갑상선 항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갑상선 항체 수치가 높아져 있지 않다, 그러면 외부 요인을 받는 거예요. 갑상선 항체가 높아져 있다, 그러면 이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 되는데, 갑상선 항체가 높을 때는 이 외부 요인 중에서도 장 문제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에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분들의 한 70% 정도 이상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요. 핵심은 자가 면역 항체 때문에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망가졌다. 이런 긴 이야기를 하나로 탁 줄여서 진단명으로 붙인 것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항진은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그레이브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저하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시모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항체가 갑상선 세포를 다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자꾸 일을 못하게 이제 되는 건데, 이 자가 면역 항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뿐만 아니라 관절, 류마티스 이런 데도 생기게 되죠. 뭐 습진이나 뭐 이런 문제들 또 만들게 되고, 자가 면역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그 본부가 장입니다. 왜 장이냐?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 면역 체계의 80% 정도가 장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각지로 떠나서 거기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와중에 잘못 훈련된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게 되면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이제 류마티스 항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갑상선 항체가 높아져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장을 확인을 해보고 장 상태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피곤하다, 갑상선 자체가 망가진 것도 있겠지만 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간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 안 좋으면 또 갑상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가 4개가 붙어 있는 T4 호르몬이 있고요. 3개가 붙어 있는 T3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T4 호르몬이 T3로 이렇게 딱 바뀌면서 내 몸에 직접적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T3로 잘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T3로 왜 잘 안 바뀌냐? 이 뭐 근육이랑 간에서 대부분 바뀌는데 간에서 훨씬 더 많은 양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간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바뀌지 않게 됩니다. 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T3로 바뀌는 게 적으면 이 T4는 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T4가 T3로 바뀔 때 리버스 T3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T3는 조금밖에 없고 쓸모없는 리버스 T3는 많아지게 되니까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의 문제와 똑같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간이 안 좋은 상태는 100% 장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뭐 간염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경화라든지 뭐 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있다, 뭐 간 수치가 약간 높다, 뭐 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장 문제와 관련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 항체가 생길 정도로 장이 안 좋은 상태면 이분은 간에서 T4가 T3로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을 좋게 만들고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갑상선 약을 먹고 그나마 조금 더 기운을 차릴 수 있고 갑상선이 여기에서 덜 망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갑상선 기능 항체가 정상이어서 외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 갑상선 기능은 항상 수면과 관련이 많거든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밤낮이 바뀐 사람들, 특히 3교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갑상선 기능이 그만큼 빠르게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환자분들, 자다가 중간에 계속 깨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 낮에 너무 일을 과로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나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호르몬의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 중에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다 보니까 다른 호르몬의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호르몬이 제일 첫 번째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신 호르몬입니다. 부신 호르몬은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신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세 번째는 바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라고 하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알려져 있는 제대로 파악이 된 100여 가지의 호르몬, 또 호르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호르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물질까지 다 합치면 우리 몸에서 한 3,00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인슐린만 스스로 의지로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내가 단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안 먹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 피로의 문제,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종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까지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음식 중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가 이런 음식들을 조절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개선을 시켜야 그 다음에 부신 피로라는 이게 만성 피로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내가 생리를 이상하게 하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유방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문제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호르몬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장 상태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호르몬들의 핵심이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생기고 인슐린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인슐린은 음식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음식이 장 상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요. 신지로이드를 드시든 신지록신을 드시든 내가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다. 이것이 갑상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갑상선 외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상선 문제도 장 문제와 관련되고 갑상선 이외의 문제도 장 문제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나는 왜 약을 먹는데도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장은 괜찮은가? 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시간을 잘 안 지켜 먹거나 용량이 안 맞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장 상태가 건너 영향들을 갑상선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 양이 가장 많은 단일 기관입니다. 혈액순환 양이 많다는 것은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혈관의 조절 능력이 잘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원만하게 다 조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그것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되는데요. 꼭 갑상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히고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의 문제가 갑상선의 혈액순환을 조율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부터 등까지 또 목과 등을 받치는 허리를 받치고 있는 골반까지 이 전체가 갑상선에 영향을 다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약을 먹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뭘 해도 비슷하다. 이런 분들은 꼭 자율신경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탈수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음식을 잘 못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자세가 어떤지를 이걸 꼭 점검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교정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만약에 혼자 열심히 한다고 안 된다 그러면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 알고 있는 곳으로 가서 검사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내 몸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갑상선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문제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꼭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